저는 그런 전조 증상은 없고요. 저희 모성애 촉이 되게 예리했던 것 같은데 저희 엄마가 그때 엄마가 말했을 때 이게 그 서서히 아마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뭐 엄마가 전화 통화할 때마다 안 들은 적이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제 인생을 정말 돌아보는 계기가 됐어요. 그러면은 뭐 그 전에 뭐 우리가 흔히 뭐 유튜브나 뭐 이런 것도 보면은 네. 뭐 암 전조 증상 해가지고 뭐 이런 증상이 있으면 뭐 빨리 병원 가보세요 이런 거 많은데 맞아. 이런 뭐 전조 증상 있으셨나요? 저는 그런 전조 증상은 없고요. 저희 모성애 촉이 되게 예리했던 것 같은데 저희 엄마가 2018년도에 제가 좀 법원에서 그 민원 재증명 창구가 저희도 기피 부서가 있는데 재증명 창구에서 일하고 또 막 그 미국 연수 가고 싶어가지고 좀 힘든 자리 자처해서 경매계 가서 막 1년 동안 되게 힘들게 일하고 그때 저희 엄마가 너 저기 큰 병원 가서 검사 좀 해봐 갑자기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뭐 나 왜 뭐 이랬더니 엄마가 너 피곤해 죽겠어. 엄마 너무 피곤해를 엄마가 전화 통화할 때마다 안 들은 적이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린 딸 둘에 이렇게 경매계 일하는데 당연히 피곤하지 이렇게만 생각하고 이제 무시했다가 나중에 이제 돌아보니까 그때 엄마가 말했을 때 이게 그 서서히 아마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원인이 저는 스트레스하고요. 그때 잠을 거의 못 잤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원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전조 증상 저로 봐서는 이제 좀 그런 것 같고 그리고 실제로 그 책 내신 분들 보면 유방암 진단하는 의사 선생님도 자신이 암인지 몰랐다가 이거 의사 가운 갈아입다가 이렇게 스치는데 여기 뭔가가 느낌이 이상해서 그분도 봤는데 이게 이기셨고 그리고 제가 뭐 아는 분 뭐 성함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그 병원의 그 간암 센터장이신데 그 분도 간암을 진단을 받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암이라는 게 의사 자신도 전조 증상이란 거를 느낄 수가 없고 자신도 암에 걸리고 누구나 이게 암에 걸리는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그냥 우리 비 맞으면은 맞는 사람 있고 안 맞는 사람 있듯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미리 막 모든 거를 알 수 있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어느 날 느닷없이 올 수 있다는 거. 그럼 이제 돌이켜 보면은 그 유난히 그 피곤했던 이제 그 시기가 약간 내가 이제 암이 있어서 피곤했던 게 아닌가 싶으신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피곤함의 정도라는 게 뭐 현대인이 사실 다 피곤하잖아요. 그거와 좀 다른가요? 아니면은 그게 그냥 구별이 안 되나요? 맞아요. 그게 다른 저도 별로 그런 차이가 없다고 느꼈는데 제가 법원에 입사해서 그 민원 업무 창구가 그 저희 가장 기피하는 부서거든요. 타 법원에서 오면 제일 먼저 앉는 자리가 거긴데 그러니까 그 민원을 계속 상대하는 걸 처음 배워서 또 하는데 이게 업무 이 스트레스가 정말 물론 많이 해보신 분들이 이제 민원을 어떻게 대응해야 돼 이런 걸 아시지만 저는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일단은 그게 굉장히 컸고요. 그게 이제 아침부터 9시부터 땡하면 와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9시부터 6시까지 그거를 계속 그리고 저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오시고 법원에는 또 좋은 일로 오시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다들 이미 99도로 이제 온도가 다들 이렇게 게이지가 굉장히 높은 그런 아픈 마음, 화난 마음으로 오시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가 다 받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하루 이틀이 아니라 굉장히 긴 시간이었고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업무가 끝났으면 저희는 보통 제일 편한 자리를 보내주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욕심이 나가지고 또 제일 힘든 또 경매계를 또 가서 처음 해보는 경매 업무잖아요. 이 경매 개시 결정부터 시작해가지고 매각하고 배당하는 거, 배당은 돈을 나눠드리는 거거든요. 이제 채권자분들한테. 근데 그것도 금액이 틀리면 안 돼요. 그래서 돈이 나가는 일이고 남의 재산을 처분하는 절차다 보니까 거기에도 얽힌 분들이 너무 많으시고 그러니까 경매만 해도 사실 배울 게 굉장히 많잖아요. 어렵고 근데 그거를 공부도 다 해가면서 그 절차를 하고 또 저한테 그때 굉장히 힘든 10몇 년 동안 묵혀놓은
배당이 안 된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건을 해결을 해야 돼가지고 정말 부동산 등기법, 저는 등기직이 아닌데도 등기법 책 두꺼운 거를 놓고 한 새벽 1시, 2시까지 계속 그거를 연구하고 이걸 어떻게 배당을 해야 되나 10몇 년 묵은 네.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 일이 끝나면 또 쉬어야 되는데 네. 저는 연수를 가고 싶었기 때문에 내 미국 연수 준비를 또 하는 과정에 남편이 이렇게 뇌하수체에 이 혹이 이렇게 물혹이 차가지고 그거를 또 수술해내는 그런 또 좀 힘든 과정이 있었어요. 그 남편이 8월에 수술하니까 저는 이제 9월, 10월, 11, 12 준비해서 미국을 나가야 되는데 남편은 쉬어야 되고 신경을 많이 쓰면 안 되니까 제가 그런 업무하고 또 바쁜 와중에 미국 준비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딸 둘이 7살 그때 10살이었는데 어린 딸들 데리고 미국에서 어떻게 1년을 또 살아야 되고 한국에 이 집은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고 뭐 면허증부터 보험 뭐 그러니까 뭐 하루 해야 될 게 한 10가지가 넘더라고요. 이게 매일매일 해야 될 게 정말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극한의 상태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 이 극한의 옳지 않죠. 상황에서 스트레스가 이제 암을 만들지 않았나. 그래 맞아요. 이런 거라고 그런 것 말씀이시죠? 같아요. 네. 그럼 이제 그렇게 이제 어쨌거나 이제 암 딱 진단을 받고 수술 자체 잡혔잖아요. 네. 그럼 그 사이 동안에 이제 뭔가 이제 뭐 교보문고 가서 암에 대한 책들을 막 이제 읽으신 건가요? 네 맞아요. 그때 책 여러 가지 있는데 굿바이 유방암은 아까 말씀드린 유방암 의사가 쓴 거고 그 한만정 의사분은 폐암 말기 받으셨다가 앞에 개정판 서문만 몇 번을 두껍게 네. 쌓여 있을 정도로 지금 80세 정도 되신 와. 지금 폐암 말기 진단 쓰신 그분이 쓰신 책이 저는 정말 좋았거든요. 근데 그런 책부터 시작해서 책을 많이 읽고 그리고 저는 제 인생을 정말 돌아보는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이제 어떻게 보면 죽을지도 모르는데 네. 내가 인생에서 못 해본 게 뭐지? 아쉬운 게 뭐지? 이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어서 생각해보니까 저는 이런 글쓰기가 정말 하고 저는 국문과 가서 기자나 소설가가 되고 싶었는데 네 그러지 못하고 어쨌든 그랬던 게 너무 아쉬워가지고요. 나 글 꼭 쓰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혼자서 어디를 가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남편은 출근하고 이제 애들은 학교 가고 이러니까 혼자 있는 시간을 저를 위한 저만의 뭔가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데를 많이 찾아다녔어요. 네, 힐링할 수 있는 곳도 찾아다니고 혼자서 영화도 보러 다니고 애들이 어릴 때는 그 12세 이하 뭐 알라딘, 애니메이션 이런 거만 보는데 15세 이상 뭐 이런 거를 보고 싶은 거예요. 인생에 대한 영화. 그래서 그런 것도 혼자 가가지고 보는데 혼자 너무 슬픈 거예요. 감정이 되게 예민해지다 보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많이 울기도 하고 30일 동안 근데 제가 제일 중요한 거는 보험을 체크했어요. 보험, 암 진단 받고 저희 막 보험 평생 이렇게 많이 납입하는데 정말 이런 순간에 먼지 쌓여 있는 그 보험 증권을 제일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 말씀드리면 저는 1세대 보험이었는데 다행히 실비 1억 그거를 이제 아주 오래전에 가입을 해놔가지고 저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저는 21년 10월에 수술하고요. 12월에 방사선 치료가 들어갔는데 그때부터 불과 몇 달 전까지도 주말마다 면역 치료를 계속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3년 내에 재발할 확률이 그러니까 만약에 재발을 한다면 이게 3년 내일 확률이 70% 제가 본 통계에서는 70~80%이기 때문에 그 3년 동안 집중 관리를 해야 된다고 그 면역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은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럼 그 집중 관리를 혼자 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면 체력도 많이 떨어지고 아는 지식도 없기 때문에 그때 그래서 저는 요양병원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요양병원에 들어가서 어쨌든 실비가 있으니까 면역 치료를 받는데 일단은 면역 주사를 배에 이렇게 두 군데를 맞고요. 셀레나제나 뭐 글루타치온이나 비타민 C 메가도스 요법, 뭐 비타민 칵테일 요런 거를 이제
전반적으로 몸의 그 기능을 다 끌어올려 줄 수 있고 면역력을 키워줄 수 있는 그런 치료를 많이 받았어요. 네. 그래서 보험이 이 세대별로 1세대, 2세대 뭐 이렇게 많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꼭 확인하셔가지고 저는 보험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너무 다행스럽게 그런 치료들을 다 받으면서 3년 동안 집중적으로 이렇게 케어를 해서 정신 번쩍 차렸죠. 네, 정신 번쩍 차리고 그렇게 케어를 했고 3년이 지난 이후에도 회사에 이제 복직을 했잖아요. 저는 23년에 복직해서 지금도 계속 다니고 있는데 주말에 가서 면역 치료를 받거든요. 이 양쪽 배에 맞는 미슬토나 뭐 저희 여러 가지 있어요. 그게 다 면역에 굉장히 식약처의 인증을 받은 약품들인데요. 그 주사 맞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보험이 없었다면 네, 불가능했고 요양병원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최대한 내가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은 알아봐야 된다. 그거를 30일 이내에 꼭 확인하시라.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왜 30일인가요? 수술을 하고 나면요. 일단은 저희는 지식이 없어서 저도 잘 몰랐는데 이 칼로 어쨌든 다 잘라낸 거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도려냈거든요. 이거를 근육을 다 잘라냈기 때문에 그거는 수술이 끝났구나. 우린 이렇게만 알지만 이 피와 살과 혈관이 다 잘려 나간 거거든요. 그러면 내 몸은 엄청나 거의 전쟁을 겪은 거예요. 이거를 회복하려고요. 몸이 스스로 엄청 노력을 하는 거예요. 계속 피를 일로 보내고 근육을 생성하고 그리고 또 잘 먹어줘야 되는데 또 잘 막 힘들잖아요. 방사선 치료하면 정말 이렇게 구토도 올라오고 막 너무 힘들거든요. 그럼 또 잘 못 먹게 돼요. 그래서 수술 전에가 어떻게 보면 이제 수술한 시간이 많이 지나면 훨씬 지금처럼 건강해지지만 수술 전 30일이 수술 그쯤에는 가장 건강한 시기예요. 그래서 가장 수술 받기 전에 컨디션이 좋고 아직 몸에 칼을 안 대서 내 몸이 막 회복에 온 힘을 다 써야 되는 그 시기에는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첫 주에 뭐 하고 요런 거를 세우셔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 책이 요게 나왔지만 두 번째 책이 8월 29일에 그 30일 수술 전에 해야 될 것들 해서 5주 동안 해야 될 것들 해서 다음 책이 8월 29일에 나올 예정입니다. 네.